2025년 2월 26일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이 지금 약세를 보였죠. 특히 기술주 위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몇 가지 이슈가 있겠죠. 관세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빅테크 제재에 대한 이슈. 그동안 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슈였고요. 경제지표 부진도 역시 하나의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되냐는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 그 다음에 향후 성장성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내일 시장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경우는 뭐 상승으로 그래도 마무리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지수 먼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 0.62%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3시 11분이고요.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 모두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 쪽에서 오후 들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선이 나와야 될 곳이 2635포인트 부근이었는데 뭐 어제까지는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2635포인트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만약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이전의 고점이었던 2685포인트, 2680포인트 이 부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일 갭상승을 하게 되면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 고점 부근이 어딘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일 만약에 뭐 올라온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785포인트가 단기적인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섹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죠. 토큰증권 법제화 제시동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모듈러 주택에 대한 기대감도 좀 존재를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우크라, 그 다음에 광물협정 서명 예정 소식 등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곧 서명할 예정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외에도 전고체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로봇용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삼성 SDI가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을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면 4시간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성능을 좀 높인다라고 하면 이게 1시간 뭐 이렇게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용량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고체 배터리가 이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 쪽에서는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전기차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뭐 테슬라가 8% 정도 약세를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2차 전지가 약세일 가능성이 있는데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2차 전지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뭐 미국과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이슈로 인해서 히토류 관련주도 오늘 상승을 했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도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또 한번 나왔다라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철금속 전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관세 부가 시사 소식 등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미국 쪽에서 보게 되면 알코아 같은 경우 알루미늄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정명령을 조금 딜레이를 시켜달라거나 어떤 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미국에서는 하나의 이슈가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삼성전자 하드웨어 양자 내성 암호 보안 칩 개발 소식 등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어제 나왔던 이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이 양자 산업에 대한 조직을 출범을 하겠다, 신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뭐 오늘도 역시 양자암호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코로나19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국내 첫 신종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 소식 등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밑으로 보시게 되면 코로나19는 주로 폐렴을 유발을 했는데 이번 바이러스는 폐렴뿐만 아니라 간 기능 이상 동반을 했고 이번 신종 바이러스는 기존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한국과 중국에 발견된 설치류 유래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스크 잘 쓰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마리아나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이 마리아나가 비만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마초 추출 향정신성 물질인 칸나비노이드의 테트라 하이드로 칸나비바린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칸나비디올을 포함한 제품을 사용하면서 통계적으로 체중 감량과 더불어 허리둘레 감소, 혈압 저하,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나라 마리화나 관련주도 역시 상승을 했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마리화나로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미국 쪽에서는 아마 이런 종목들이 오늘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 확인해 보게 되면 오늘 셀트리온이 9%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가 5%대, 크래프톤이 5%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 2차전지 관련주가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그 다음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카카오뱅크의 경우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뭐 위메이드, 그러니까 지금 뭐 게임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일부 제약, 그 다음에 일부 전기차 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하이브에 대한 리포트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뭐 하이브 소폭 상승하는 거 외에는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 태성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유리기판은 조금 약한 것 같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텍스프리가 4%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올릭스가 오늘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3%대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가 오늘 9%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2차전지 관련주였던 하나머티리얼즈가 오늘 5%대 약세, 그 다음에 반도체 PSK 3.29%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Y솔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엔터주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모습이죠. Y젠터가 0.17, 하이브가 0.6,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4%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히토류 이쪽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지금 동시호가로 들어갔고요.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이전에 뭐 지지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 상승, 오늘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은 4,400원 부근이었는데 이 4,400원이 저항이 될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윗꼬리를 달게 되면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4,400원 돌파 여부까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내일
뭐 윗꼬리를 좀 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뭐 4,4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고점이 한 4,92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올릭스. 어제도 이슈가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기술 수출 두 번째가 곧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가 3%대까지 약세를 보였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월 31일 날 관심 종목으로 잡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2월 4일 날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는데, 그때가 16,000원대였거든요. 근데 거의 4배 정도 상승한 모습이죠. 4배는 아니고 한 5배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급을 해드렸던 9천억을 시총을 돌파를 했는데, 다음에 어떤 기술 수출의 계약금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셔야겠죠. 자, 다음으로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주식 선물, 주식 옵션 뭐 2단계 가격 제한폭에 도달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어제 나왔던 게 뭐 전세 사기 위험 보장하는 안심보험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결제 사업 진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결제 서비스 지금 종목들 보게 되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결제 사업 되게 좋다라고 봤는데, 뭐 오늘은 최근에 들어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올해 들어서도 실적이 뜨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신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만큼 실적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6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셔도 될 것 같고, 내일 만약에 이게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34,000원부터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제 사업 진출을 한 다음에 매출이 얼마나 좀 더 붙을지를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머티리얼즈. 어제 뭐 미리 상승을 한 측면도 있겠지만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뭐 오늘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전일 상승한 거에 대해서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2.34% 동반되고 있는데요. 기관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들어서 돌아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전에 기관 쪽에서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4만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만원대까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지속적으로 5%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 6%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추세가 여전히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들은 버티셔야겠죠. 1, 2%가 약세라고 하더라도 지지선 이탈하게 되면 그 종목은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PSK. 오늘 3%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서 상승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습니다. 그 가격이 21,800원 정도, 700원, 800원 정도 되는데 그 주변에 있죠. 그렇게 되면서 27,000원 위에서 마무리되면 뭐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PSK도 오늘 버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거는 PSK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을 본 다음에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버티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이솔 한번 볼까요? 와이솔 오늘 5%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당 500원 현금 배당을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결정은 아니죠. 연말에 매수를 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뭐 결정을 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타이밍을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이전에 2월 17일 날 요때 정도 될 거예요. 요때 매수 타이밍이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2월 14일 날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 관심 종목으로 잡아놨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저항을 돌파했던 2월 17일 날 5,800원 수준에서 매수가 된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전일 대비 5%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솔도 역시 반도체 관련주로서 엔비디아 실적까지 확인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티스트 스튜디오 오늘 5%대까지 약세를 좀 보였는데요. 지금은 다시 한번 4%대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13,200원 수준이죠. 이 13,200원 지지가 나오게 되면 흐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홀딩스 히토류 이슈랑 비철금속에 대한 이슈가 함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까지는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지만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 번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29만 2천원 29만원이네요. 29만원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단기적으로는 31만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운 시스템 오늘 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어제까지는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지지선 부근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서 거의 5%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오늘 뭐 자동차 괜찮은 것 같아요. 자동차. 그래서 상승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원텍, 브라질, 모로코, 호주에서 자살 레이저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를 획득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뉴스가 하나가 나왔고요. NHN은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목표주가를 22,000원에서 24,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 게임 산업이 신작 중심으로 기존과 동일한 보수적 비율을 유지하기는 하는데, 해당 컨디션 하에서도 클라우드 사업 입지 증가, 그 다음에 주요 사업에서 손익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추가 포텐셜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착안을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BTS에 대한 이슈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많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나, 대신, 유진, 유안타, 한화, IBK, 삼성, 뭐 한국투자, 흥국, 미래에셋, 현대차, NH, 메리츠. 근데 이렇게 많이 뉴스가 나왔다라는 건 뭐 IR 했다는 얘기예요. NDR이든 IR이든 하게 되면서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뭐 필요한 내용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거의 다 똑같은 내용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L만도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55,000원에서 58,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스마트카 세시 시장에서 부시와 컨티넨탈을 제치고 북미 BEV 업체,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배터리 2차전지 관련 회사인 거죠. 그래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탑티어의 납품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로봇 사업까지 진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 로봇 관련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종목으로는 선진뷰티 사이언스, 메디톡스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종목도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윗꼬리를 좀 달면서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가격대는 11,500원이에요. 11,500원. 여기에서 지지 저항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는데 워낙 바닥에서 지금 횡보를 하다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는데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본다라는 거. 그리고 주가 상승하기 시작할 때부터 리포트 나올 거예요. 아니면 화장품이라도 엮어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 리포트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진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보통 주가가 올라가면 리포트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메디톡스 오늘 5%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참고로 메디톡스는 2분할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매수는 13만 5천원에 1차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14만원을 돌파를 할 때 2차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뭐 작년 4분기 실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실적만 따져보게 되면은 그냥 실적만 보게 되면은요. 2024년 1분기 실적이 적자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3분기부터 적자가 지속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2분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가격대에서 상승을 했다가요. 그 다음에 2024년 3분기 실적이 또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2024년 4분기 실적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적인 실적도 상승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추세에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톡스 지금 뭐 다른 보톡스는 중동 쪽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 그거에 따라서 메디톡스도 역시 동일한 뭐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13만 5천원, 14만원 돌파 시에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1분기는 모르겠습니다. 뭐 컨센서스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실적 잘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언급 다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